오늘은 그 금융감독원, 예. 여의도 저승사자라고 불리우는 그 남부지검이 있고 또 예. 여의도에 또 하나 저승사자가 금융감독원인데 저승사자의 저승사자로 더 보탠 느낌이에요. 그 금융감독원에 이번에 이복현 예. 금융감독원장이 내정돼 있는데 검찰 출신이고 윤석열 대통령 사단의 막내 격으로 불렸는데 그때 뭐 여러 가지 뭐 검찰을 떠나면서 남긴 말이 또 많이 지금 예. 회자가 되고 있어요. 우선 조금 잠깐 정리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네. 내정이 아니고 네. 임명이 됐습니다. 아, 임명이 됐죠. 예. 됐죠. 네. 그 금감원장은 혹시 공무원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민간인이라고 보세요? 민간 기업이에요. 그렇죠. 금융감독원. 민간인입니다. 네. 정확하게. 네. 금감원장은 금융위원장의 네. 제청을 받아서 네.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네. 지난 7일 날 임명이 됐습니다. 네. 됐고 청문 절차 그런 건 필요 없습니다. 네. 민간인이니까 문자 됐고 사실 말씀 주셨듯이 윤석열 사단의 막내입니다. 네. 그리고 이분이 지난 4월에 검찰에 사표를 던졌습니다. 네. 당시 그 검수완박 국면에서 네. 검찰 선배들의 어떤 행태를 약간 이렇게 좀 비판하면서 네. 그때 검찰 내부망이 있습니다. 그 이프로스라고 네. 거기에 남긴 네. 글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껍질에 목을 넣은 거북이 마냥 네. 모래 구덩이에 머리를 박는 타조 마냥 네. 사라져 버리시는 분들을 조직을 이끄는 선배로 모시고 있다는 것이 부끄럽다 이런 말을 선배 남겼습니다. 강도 높게 비판을 예. 했네요. 선배들에 예, 대해서. 예. 선배들을 강하게 눈빛이 비판한 거. 굉장히 날카로운 이미지예요. 예, 네. 뭐 이게 이미지가 어땠습니까? 딱 보시기에 뭔가- 저승사자 같은데. 어떤 분들은 네. 이렇게 소위 말하면 최대생 같은 네. 그런 느낌이 있다. 네. 좀 뭐 좋게 거의 뭐 군살이 네.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눈빛 좀 네. 아주 카리스마가 또 상당히 네. 있어 네, 보이고. 굉장히 포스가 있어 보이죠. 네. 눈빛만 봐도 뭐 범죄자들은 그냥 오금을 제릴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네. 다 잡아드릴 것 같은 예, 이미지. 예. 네. 이 원장은 지금 법조계 안팎에서는 금융 조세 범죄 수사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네. 지금 이를 규정하는 거는 꼬리표가 아까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윤석열 사단의 막내라는 꼬리표가 있다고 하는데 이 네. 부분도 조금 더 얘기해 사실 주시죠. 그 윤석열 사단이라는 게 문재인 정부 때 네.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를 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음. 그때 지금 윤석열 단장이 전국의 어떤 그런 아주 엘리트 검사들 다 끌어모은 거죠. 네. 수사에 아주 일가견이 있는 네. 그때 소위 말하는 윤석열 사단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때 지금 이복현 금감원장이 제일 막내였습니다. 네. 연수원 32기입니다. 네. 일종의 뭐 특수통 검사들이죠. 그냥. 그렇죠. 특수통. 예, 그리고 뭐 특히 이복현 금감원장 같은 경우에는 1998년에 네. 공인회계사를 땄습니다. 네. 따고 그 2년 뒤에 네. 또 사시 합격을 했었습니다. 네. 예. 네. 지금 잠깐 궁금한 생각이 질문이 들었는데 금감원과 또 금융감독위원회가 또 있지 않나요? 예, 예, 맞습니다. 차이점이 어떤 건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국무총리 산하기관입니다. 네. 산하기관이고 금융위원회 내에 금감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감원장은 금융위원장의 어떤 제청을 받아서 네.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금감원 같은 경우에는 조직은 정부 조직이지만 예산은 각 금융기관들이 분담금을 냅니다. 네. 네. 과거 금감원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1999년에 네. 그때 같은 경우에는 뭐 보험감독원, 은행감독원 네 개 기관이 있었습니다. 증권감독원. 예. 있었는데 합쳐서 만들어진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관련 금융기관들이 네. 금융회사들이 분담금을 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방관반민이라고 해야 됩니까? 네, 좀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좀 그 기형적인 형태인데 예.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감독원, 증권감독원, 은행감독원 그리고 또 신용보증기금인가 네. 이게 네 개 기관이 만들어졌거든요. 거기가 다 민간 회사다 보니까 네. 그 회사들이 출자를 해서 만든 자율 규제 기관으로 출발을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당연히 이게 또 주식회사로 출발할 수밖에 없었고 이게- 그런데 이런 것 예, 예. 네 개 기관이 이제 합쳐지면서 금융감독원으로 예, 예. 만들어지면서 공공기관도 아니면서 뭐 일반 민간 기업도 아닌 좀 상당히 좀 기한 형태. 그 부분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금융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규제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모양새가 좋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반민의 어떤 그런 형태로 만들어서 네. 금융회사들을 규제를 하게 되는 거죠. 가령 이게 뭐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정보단계 때 보면 담임 선생이 있고 네. 반장 하나를 뽑지 않습니까? 그렇죠. 반장이 밑에 그 반원들 좀 이렇게 관리하고 뭐
떠드나 이름 적고 그러지 네. 않습니까? 네네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담임 선생님은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네. 반장은 공무원이 학생이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보는 게 아주 적절한 예일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한 번씩 금융감독원과 금융감독위를 합쳐라 그런 네. 얘기들도 많이 나왔어요.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죠. 나왔은 네. 예. 금감원장이나 또 금융위원장 같이 겸직도 하는 그런 또 사례도 네, 많이 예. 있었고. 있는데 뭐 아까 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좀 관리하는 게 낫지 않겠냐 하는 게 좀 일각의 판단도 있습니다. 그게 모양에서도 좋고 하니까 그대로 아직 이원화된 건 조직으로 좀 놔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네, 또 검찰 출신 금감원장은 지금 처음이라고 하는데 네. 유례가 없던 일이라고 하죠. 그런가요? 예, 맞습니다. 99년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쭉 금감원장을 맡았던 사람들이 주로 관료들 그리고 학계 출신들입니다. 그렇죠. 예. 금융에 정통하신 분들이 많이 그렇죠. 계시죠. 이번에 처음으로 네. 검사가 좀 맡게 된 거죠. 네. 우리 윤 대통령께서는 이복현이 아주 적임자라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네. 검찰 편중 인사 논란에 뭐 오늘도 또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아직도 검찰을 더 뽑아야 된다. 네, 사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여권 내에서 조금 비판의 목소리가 네. 있습니다. 네. 하다못해 지금 뭐 국가보훈처장 같은 경우에도 검사 출신들 임명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어떤 비판이 있는데 사실 검사 같은 경우에 생리가 되게 이분법적이지 않습니까? 네. 기소냐 불기소냐. 네. 그런데 뭐 일반 정치인 같은 게 아니지 정무적인 감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부분에서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데 계속 검찰도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런 생각은 검찰이 가장 우수하다. 네. 적재적소에 인재들을 넣겠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인데 하다못해 여권 내에서도 조금 비판이 나오는 게 또 사실입니다. 네, 이 금감원장의 임명을 두고서 일각에서는 사정국명의 서막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당장 그 취임하고 바로 다음 날 7일 날 취임하고 8일 날 거기 기자실을 찾아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복현 원장이 그 라임 옵티머스 사건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다. 네. 결국 재조사하겠다는 거죠. 네. 네. 향후에 이게 또 끝나면 뭐 어젠가 또 디스커버리까지 조사하겠다. 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이 세 개 사건을 조사하고 그 이후에 이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대장동까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 뭐 없으면 이복현 원장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당선인 네. 시절에 대장동 사건에 있어서 언급을 하면서 적어도 한 30명 정도는 구속해야 되는 그런 사건이라고까지 언급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칼 끝이 그렇죠. 뭐 대장동 사건은 좀 이재명 의원이죠. 의원까지 향하게 되는 꼴이 아닌가 하는 그 모양새가 아닌가 하는 그런 일각의 어떤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취임 다음 날 이 원장 이복현 원장은 라임 옵티머스 다시 볼지 스탬프에 점검을 해보겠다라는 아주 강한 여운을 남겼는데 네. 우리 국민들이 이번 대선에서 대통령을 뽑을 때는 검찰 윤석열을 뽑은 게 아니잖아요. 네. 네. 대통령 전 국민을 아우르는 네.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는데 너무나 초반부터 사정공화국, 검찰공화국으로 만드는 분위기 아닌가요? 근데 이게 뭐 어떤 정권이든 사실 그 문재인 정부 때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그 민변 출신들을 엄청 뭐 요직에 그렇죠. 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또 그때도 부작용이 많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뭐든 과유불급이라고. 그때부터 제 개인적인 판단인지는 모르겠지만 과거 정권의 어떤 건 잘못된 부분은 좀 털어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뭐 네. 그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일각에 대해 비판 같은 거 분명히 있을 수 있죠. 네. 너무나 과도하게 어떤 그런 검찰공화국을 만드는 게 아닌가. 네. 그건 일종의 뭐 부작용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네. 이게 저희 같은 경우도 이렇게 민간 기업 M&A를 하든 뭘 하든 수장이 바뀌면 자기 사람들을 많이 좀 대동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조직을 운영하고 끌고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통솔력, 단합력 그 자체가 또 인사권이 큰 힘인데 글쎄 이게 참 찬반 논쟁이 많아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윤 대통령이 뭐 거기 임명하고 난 뒤에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정부 요직에 그 거먼트 어터니, 이 거먼트 어터니라는 게 일종의 연방 검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주 검사는 선거를 뽑습니다. 네. 그러나 연방 검사는 임명직입니다. 네. 연방 검사가 네. 주의 어떤 연방 정부의 어떤 요직에 있지 않냐 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게 뭐가 잘못됐냐. 네. 사실 윤 대통령 같은 자기 나름대로 어떤 고집이라든 아집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자기 뭐 어떻게 보면 자기 뭐라고 해야 되면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끝까지 좀 이렇게 밀어주는 어떤 네. 그런 모습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전 세계적으로 그건 어쩔 수 없는 네. 분위기 같아요. 네, 이 라임 옵티머스 사태 때를 되짚어 보면은 네. 당시의 피해 금액만 2조 원이 네, 넘는다고도 맞습니다. 하고요. 이 사태에 대해서 금융 감독 시스템의 총체적인 부실이 원인이 되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금감원이 결국에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는 지적도 있는데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죠? 사실 그때 라임 옵티머스 사건 때 보면 사실 그 당시 금감원이 모든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로비를 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라임 옵티머스 사태가 터졌고 그 뒷 배경에 소위 말하는 뭐 이름을 밝히겠습니다. 뭐 강기정 뭐 이런 분들이 네. 좀 증권 실세가 네. 전 정권 실세가 관련돼 있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수사가 위선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네. 중간에 뭐 좀 쪽에 이렇게 그쪽에서 나온 편은 떨거지들 몇 명만 이렇게 구속시키고 네. 진짜 이렇게 주범 그런 사람들은 수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실 그 라임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피해자분들이 전부 다 뭐 진짜 서민들 아닙니까? 네. 그 중에는 이렇게 청소하시는 분들도 있고 돈 좀 더 보려다가 아주 이렇게 그냥 망하게 된 그런 사건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정서가 제가 보기에는 좀 다시 한번 조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시각이 많습니다. 아,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잠깐 그 정정을 해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 예. 제가 이제 라임 옵티머스는 제가 현 기자 시절에 상당히 많이 단독도 하고 취재를 많이 했었는데 이게 사모펀드다 보니까 사모펀드의 특성상 사모펀드는 대부분 다 은행권 PB들이 관리하는 고객들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다수 부자들이 많아. 대다수가. 그러니까 청소부라든가 그런 서민 자금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 구조적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라임 옵티머스 사태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것에 비해서 피해자들의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여론을 좀 덜 탔던 이유가 네. 대부분 부자들이 많다 보니까 자신들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상당히 좀 이렇게 드러나기가 좀 거북해하는 그러니까, 그런 좀 성격들이 네. 좀 많았던 물론 그 사건이었었고 뭐 사실 그런 분들도 있으니까 네. 그런 분들은 억울하니까 네. 사실 그 피해자 그 대책 모임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 안에는 그 말씀드린 대로 청소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분들 억울하니까 나름대로 이 얘기를 한 거죠. 혹시 청소를 뭐 취미로 하시는 분들 있으신가? 직업을 청소부로 하시면서 옵티머스 사모펀드에 돈을 넣기가 쉽지는 않으셨을 텐데 어쨌든 많이 저축을 하신 분이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자, 이런 권력형 비리 의혹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네. 수사할 것이 결국은 대장동 사태, 결국 네. 비선실세 의혹으로 겨눠지지 않을까 다들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죠.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결국 뭐 대장동 사건이 가장 큰 거니까 네. 이건 중간에 어떤 거쳐가는 징검다리일 수도 있고 그 칼끝이 지금 뭐 이재명 의원을 향하는 것이 아닌가. 처음부터 사실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 의원 국회의원이 됐지 않습니까? 네. 면책 뭐 불체포 특권도 있지 않습니까? 네. 섣불리 하기보다는 어차피 수사를 하면서도 어떤 국민 여론이라든지 그런 거 이제 살펴야 되니까 하나하나 어떤 그런 스텝 바이 스텝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네. 보기에는. 네. 네. 또 이 원장은 금융범죄 수사에 굉장히 최적화된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네. 취임식에서도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죠? 그 결국 이 원장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장이 나름대로 정비 교란되지 않아야 금융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는 게 이 원장의 생각입니다. 네. 이거 어떻게 보면 아주 기본적인 그런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을 들이댔다는 거죠. 명분을 가지겠다는 거죠. 네. 모든 것 뭐 라임이라든지 옵티머스 수사 그리고 대장동 수사를 하면서 어떤 일을 하면서도 명분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명분을 내세운 거죠. 시장 교란 행위는 결코 지켜보지 않겠다. 네. 금융시장이 발전되기 위해서는 이런 행위가 없어야 한다는 게 이 원장이 가진 어떤 그런 기본적인 기조 같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 금융시장의 본질 자체는 이제 하나의 물과도 같거든요. 네. 1급수, 2급수, 3급수, 뭐 쭉 5급수가 있듯이 네. 너무 1급수가 투명해도 생태계가 살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이 금융시장에서 시장 교란에 대한 우리가 좀 정의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시장 질서를 깨고 시장 교란을 행위를 하는 뭐 주가 조작 사법이라든가 뭐 기업 사냥꾼이라든가 당연히 엄단 처벌을 해야 되지만 또 정부가 과도하게 금융시장의 법으로 잣대로 들이대서 엄격한 규제를 계속 하다 보면 이것 자체 또한 또 시장 교란 행위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좀 금융감독원도 가치관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 그 10몇 년 전인가요? 네. 그 미국의 어떤 그런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 같은 경우에도 네.
미국 소위 말하는 월스트리트에 있던 그 네. 금융 자본들, 네. 뭐 리만 브라더스라든지 네. 좀 시장을 또 교란하는 그런 측면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 때문에 정부가 나섰고 네. 뭐 어떻게 보면 우리 금융 산업도 그러한 그런 좀뭐 네. 좀 모델은 아니지만 네. 그런 모습을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시장이 나와줘야 되겠지만 시장 실패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당연히 뭐 찬반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과거에 뭐 대기업들 관련해서 금융감독원을 전방에 세워서 몇 년치 회계 데이터 다 뒤지고 거의 업무가 마비가 되거든요. 그러면 예. 금융기관도 마찬가지고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네. 너무 과도하게 또 규제도 하고 모든 자료를 요구하다 보면 기업들이 제일을 정말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새로 오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께서 적절한 균형 감각을 잘 가지시고 예. 우리 자본시장을 잘 심판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입니다. 네, 오늘도 좋은 기사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